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교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목은 안심하고 살릴 수 있는 인간상.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경영자로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대가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인간상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기업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디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이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가 2019년에 아산시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2020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매출액이 한 15% 성장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 성장의 비결로 무엇을 꼽았느냐? 협력사와의 상생관계입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실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2022년 오늘이 9월 20일인데요.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 문제로 미국과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죠. BBC 해가지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비바이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그 다음에 칩, 반도체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그 자동차 밑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 3만 개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1차 이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뭐 3차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게 되면 이 부품 업체들도 동시에 동반 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서는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을 즉시에 just in time으로 이렇게 조달해야 함으로써 재고 관리비를, 재고 유지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가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품 공급 업체도 동반 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요 2020년 코로나 속에서도 매출액이 15% 성장했는데 이 대표는 협력사와의 상생 윈윈이지 않습니까? 상생 관계를 성장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이 협력사의 임대료를 그 당시에 50% 내지 80%까지 줄여주고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신뢰, 신뢰 내지는 뭐 신의, 신뢰를 이 바탕으로 운영 자금을 갚을 능력이 될 때 갚으라는 조건으로 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협력사들은 빠르게 상환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를 또 어떻게 운영했냐니까 가급적이면은 직원들에게 다 베풀어주는 회사가 뭐냐? 하나의 이 상생, 경영자와 이 직원들이 함께하는 상생의 틀로 보는 그런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영 소신을 밝혔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백지 위임장을 가지고 왔더라. 이것은 상호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합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회사가 급여를 깎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회사가 작년보다 물론 계획보다는 떨어졌지만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신장을 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고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 해주지만 올해 급여도 인상해줬다. 이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따라와야지. 자꾸 직원들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경영력이 확보된다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경영자로서의 신뢰,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인간상에 속하는 그런 경영자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경영학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은 보면은 이 고객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 논의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노자안지하고 부무신지하며 소자회지한다. 예? 노인을 편하게 해주고 벗세계는 신의를 지키며 연소자를 사랑으로 품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뢰를 모으는 세 가지 조건으로 논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자가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 도중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이상으로 삼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을 공자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이 구절입니다. 연장자에게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동년배에게선 신뢰받고 연소자에게서는 경모, 뭔가 이렇게 존경되고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연장자에게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동년배에게서는 신뢰받고 연소자에게서는 이 경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대략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주 평범하다면은 평범한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주위로부터 신뢰받는 사회인이란 어떤 인간인지 하는 것을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윗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동료는 신뢰를 하고 또 아래 사람은 존경을 하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경영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주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 경영자에 대한 신뢰, 어느 것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공자의 이 문구는 크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경영자의 경우 지역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사장은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라는 이런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눈총을 받고 있으면은 참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을 한번 봅시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경영자는 돈을 갖다가 은행으로 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에게 머리를 그렇게 갑의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행이 안심하고 또 파트너에게 대해주는 것을 파트너로서 대해주는 것을 이 돈을 빌리는 이런 경영자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신뢰로 발전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와의 이 관계 교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업계 내부의 업계 내부의 귀중한 정보는 이런 동업자들 간의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서는 평소 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동업자 간의 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경영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니까 이 회사 내부 사원으로부터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원들이 뭐 저런 사장이라면은 정말 짜증나. 이런 회사 빨리 그만두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참 황당한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사장이라면은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함께 이 회사를 키우고 싶다라고 이 부하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자를 그 목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주위의 신뢰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앞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말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수완보다는 덕이다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신뢰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먼저 능력입니다. 경영자의 경우는 경영 능력 내지는 경영 수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없으면 경영을 안정시킬 수 없고 경영자로서의 신용도 얻지 못합니다.
사회 전체에 막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막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그런 호경기 속에서는 뭐 경영 능력이 별로 없어도 그럭저럭 업적을 쌓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체기가 되면은 경영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능한 경영자가 있는 회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적을 쌓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곳은 후퇴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수완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 수완만 있으면 되느냐. 예? 그것으로서 주위의 신뢰가 얻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necessary condition과 sufficient condition입니다. 예? 경영 수완만 있다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 게다가 어설픈 경영자란 어쨌든 자기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뭐랄까 좀 망아지처럼 마구 날뛰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 리스크를 감추고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정성, 스테빌리티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트러스트, 신뢰 없이 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덕이라는 겁니다. 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책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냐 하니까 모름지기 인격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요건입니다. 어떤 것이 덕에 포함되는 요소냐 할 때 인입니다. 인은 이 배려, 너그러운 배려, 그 다음에 겸허한 이 자세, 그 다음에 관용, 남을 포용하는 포용력,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길을 어긋나지 않는 것. 이 5가지의 요소로서 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과 겸과 관과 신과 이 5가지의 요소를 몸에 배이면은 결코 실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몸에 갖추게 되면은 비로소 주위의 신뢰가 아주 두터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오로지 경영 수완만을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덕이라고 하는 이 요건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덕이 뒷받침되는 경영 능력 내지는 덕이 뒷받침되는 경영 수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영자도 이런 수준을 목표로 하면서 자세를 한번 다시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